여러분 안녕하세요. 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 한자 4권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대문이라든지 남대문을 정문에서 정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성의 지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망을 보는 망루입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고요. 그 다음에 성을 출입하는 출입구입니다. 자, 이것 자체가 이 성 자체가 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짓겠죠, 그죠? 그래서 높다의 뜻이 되었습니다. 높다. 그 다음에 높다의 뜻은 높을 고자 고등학생한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모습 한번 볼까요? 모자를 쓰고요. 모자를 쓰고요. 이 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몸입니다. 몸. 이렇게 몸. 그 다음에 뭘 안고 있습니까? 책을 안고 있죠. 그죠? 책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문입니다. 문. 집집마다 달려있는 하나씩 달려있는 그 문입니다. 이 문을 보고 지게문 이렇게 하면 그 조그마한 문을 의미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게라는 뜻은요. 지게라는 뜻은 문을 의미하고요. 이 지게는 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발음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질 때 나무라든지 또는 물건을 질 때 사용하는 이 지게 있죠. 그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사용하든지 문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그냥 있는 모양 그대로 지게로 사용하든지 둘 다 지게라는 발음이지만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지게 이것이 집의 뜻이 되었는가? 이 문은 집집마다 달려있기 때문에 가가 호호 이렇게 하면 집집마다 하면 집가자 그 다음에 지게 호자 집 호자 가가 호는 집집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지게 호자는 지게와 또는 문을 의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도끼 근자입니다. 도끼 모습이죠. 도끼 모습. 자, 우리 뭐 고기 한 근 주세요 할 때도 이 근자 사용합니다. 600g 아시죠? 그죠? 600g.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도끼를 이렇게 이용해서 저울로 사용했죠. 그죠? 도끼를 이용해서 저울로도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한 근, 두 근 할 때 사용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도끼의 모습이구나 해서 도끼 근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지게 호자 문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끼의 뜻도 있는 글자가 합쳐서 새로운 글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옆에 도끼가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문 옆에 도끼 두는 장소로 사용했던가? 이 집이 뭐 굉장히 부잣집이었던지 아니면 산속에 위치한 집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잣집이면 도둑을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집이면 야생동물,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자기 집을 지켜야 되니까 도끼를 문 옆에 두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장소할 때 소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지게도 있고요. 우리가 지게도 있고요. 도끼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끼와 지게를 두는 그 창고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으로 해석을 해도 도끼와 합쳐져서 장소라는 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게와 도끼로 해석을 해도 지게와 도끼 두는 장소, 농기구를 두는 장소를 강조했기 때문에 장소, 소자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 뒤에 있는 이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그림 또한 빈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 모양으로 나타낸 글자가 뭐냐? 이 거칠간. 거치다는 것은 그지? 거칠거칠하다가 아니라 비가 거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탑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탑. 그래서 빈 그릇을 보고 만든 뜻이 머무를 간. 무엇인가를 그죠 먹지 않고 이 빈 그릇 가지고는 힘을 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무르다의 뜻인데 머무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빈 그릇이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스토리 한자의 특징은 그림 그 자체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글자는 이 거칠간 빈 그릇 모양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릇에 밥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칠간자에 이 획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획 하나가 뭘 뜻하겠습니까? 수북하게 쌓여 있는 밥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옛날에 요즘에야 밥 한 그릇 이렇게 수북하게 주면 짜증을 내고 뭐 밥을 좀 적게 해달라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밥을 수북하게 준다 또는 자기 밥그릇에 밥이 수북하게 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된다요? 어지러집니다. 어질량. 그래서 밥이 그릇에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질다의 량자를 만든 겁니다. 양호할 때 그죠? 좋다라는 뜻이겠죠? 이 그림을 잘 보면 나중에는 멧돼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멧돼지가 어떤 땅을 개간하여 아주 양식, 곡식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기가 최고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빈 밥그릇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배웠던 이게 어질양자죠, 그죠? 밥이 수북하게 있는 모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밥 뚜껑까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밥이 되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밥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데 뚜껑이 없으면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밥이 되려면 이렇게 뚜껑까지 있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밥식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릇에 밥이 수북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 위에 뚜껑까지 있으니 제대로 된 밥이 되었다. 식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이게 뭐냐면 나무가지 위에 도깨비 불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무가지 위에 위치한 도깨비불. 도깨비불은 사실은 움직입니다.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막 움직입니다. 왜냐? 이게 영어로 in이라는 그런 가스 덩어리거든요. 이 가스 덩어리는 어차피 공기 덩어리니까 기압에 의해서 그죠?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뭐 담벼락 위에 있다가 또는 마당에 있다가 또는 저 나무 위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 진짜 도깨비불이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도깨비불이 나무 위에 있을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나무 위에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도깨비불이 나무 아래로 갔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하. 도깨비불이 나무 위에 있으면 위상, 그죠? 그 다음에 이 호롱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뭐 이런 것을 많이 본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민속촌에 가면 이런 거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이 이렇게 어떤 호롱불 이렇게 대 위에서 번쩍일 때, 위상자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해가지고 호롱불을 이렇게 넘겨뜨려 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이 불은 아래로 향할 수 있으니까 아래하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라는 이 한자는 사실은
지사문자라고 해서 뜻을 나타내는 어떤 지시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점 위에 있는 점 또는 어떤 지점 아래에 있는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상 아래 하자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을 다양한 모습으로도 해석을 하면 한자의 뜻이 훨씬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글자를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새마을 운동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많이 한 운동입니다. 뭐냐?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 이렇게 하나에 모여가지고 뭐 마을 길을 이렇게 닦는다든지 또는 뭐 밭이나 논을 개량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나이 연세가 한 50세 정도 이상이면 아마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사자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맨 처음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손이나 빗자루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손에 무엇을 이렇게 쥐고 있느냐 하면 깃발을 쥐고 있는 겁니다. 깃발을요, 이게. 이것 자체가 깃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그 깃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깃발을 손으로 쥐고 있더라. 그게 왜 하필이면 일이냐? 옛날 일을 하러 갈 때야 맨 앞에 선 사람이 이 깃발, 깃대를 들고 갔습니다.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사기 문제죠, 그죠? 새마을 운동 깃발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깃발을 들고 가는 모습이다 생각하세요. 일하러 갈 때. 그래서 일하러 갈 때 깃발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더라. 맨 마지막에 손으로 쭉 그어주세요. 그래서 일사자, 농사 되겠습니다. 일사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글자는 잘 보세요. 새가요. 이 새가 이렇게 이 새입니다. 새. 이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더라, 안 보이더라. 그래서 부정의 뜻,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만들어지죠. 아니불, 아니부. 부로 읽을 수도 있겠고 불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뒤에 글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커피라든지, 그죠? 음료수를 마시는 그 잔이죠. 이 잔이 이렇게 생긴 잔이, 그죠? 이렇게 생긴 잔이 이렇게 금이 가서 깨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절대로 이렇게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 다칠 수 있습니다. 입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니 불자 나오겠죠, 그죠? 아니 불자. 이렇게 잔에 금이 가면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부정의 뜻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 명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녁석자에다가, 그죠? 저녁석자에다가 이 저녁석자는 저녁에 어렴풋이 보이는 그 달의 모습이라고 했죠. 또는 초승달 되겠습니다. 저녁에 입구자를 붙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저녁에. 왜 하필이면 저녁에 이름을 부르느냐? 어렴풋이 보이지 않을 때는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저녁이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이름 명자를 저녁석과 입구자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성명, 성과 이름을 뜻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한 가지 동자 한번 배워볼게요. 한 가지 동자. 한 가지 동자는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우물입니다. 물이 나오는 곳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터 또는 여기에 올라가서 두레박으로서 물을 풀 수 있는 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돌멩이로 만들었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우물을 감싸고 있는 그 조그만 나지막한 담, 테두리를 말하겠죠, 그죠? 그것을 하늘에서 본 모양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이게 한 가지의 뜻이 되었는가? 이 우물은 옛날에는 그죠? 동네에 적어도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많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하나의 우물에 사용했기 때문에 한 가지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이렇게 하면 함께 하나로 사용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을 동자는 자 이런 우물에다가 그죠? 누가 사용하는지 물이 이렇게 튀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사용하는 우물이구나. 그래서 마을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 이 우물에 물이 없으면 그죠? 마을의 의미가 없겠죠. 왜? 물이 없으면 마을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든지 뭐 강이 흐르든지 이런 식으로 물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물 옆에 물이 튀겨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을 동자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동 할 때 그죠? 명동 또는 제가 살고 있는 뭐 쌍문동 이렇게 할 때 동 이것도 마찬가지 마을 동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구불곡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이 밭입니다. 밭. 농사를 짓는 밭 있죠, 그죠? 밭에서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나서 그죠? 가을이 되어서 많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여물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굽어 있기 때문에 구불곡자. 그 다음에 악보를 보면서도 이런 구불곡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노래가 구비구비 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곡식이 쌓여져 있는 이런 모습도 구불곡자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굳이 밭에서 나는 곡식 아니라도 곡식이 쌓여져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벌곡, 굽어 있다 이 뜻이니까 곡선 이렇게 하면 굽어 있는 선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생신신자입니다. 별신 생신신자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생긴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나무를 이렇게 받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별을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영실, 발명가 장영실이가 만든 별탑이라고 생각하세요. 별탑. 왜 하필이면 별탑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별은 밤에 볼 수 있는 건데 날이 흐리거나 하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항상 볼 수 있는 별탑을 장영실이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엄마의 생신을 위해서. 생신신 별진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거 글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 자체를 별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모양은 그 무명조개신 해가지고요. 조개를 뜻하는데 바닷가에 있는 이 조개로 생각하면 이 글자 해석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요. 제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연구하다가 별탑으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별탑으로 생각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장영실이가 별탑을 만드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이 글자를 다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 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매일 볼 수 있는 별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장영실이가 직접 이렇게 산에 아주 곧고 좋은 나무만을 골라서 별탑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진 생신신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별탑을 만든 그 때가 그죠? 해가 그죠? 이렇게
뜨고 있죠. 해 뜨기 직전이 뭐겠습니까? 새벽이겠죠. 그래서 별탑을 만들 그 시기가 새벽이었으므로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이었으므로 이 해와 별탑을 합쳐서 새벽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신성하면 새벽 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고든 나무만 베어서 별탑을 만드니 누가 화가 나겠어요? 산신령님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산신령님이 하늘이여 땅이여 진동하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그죠?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자를 별탑 위에 합쳐서 진동할 진 만들었습니다. 진동할 진. 지진 이렇게 하면 땅이 막 흔들리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장영실이가 입술을 깨물고 각오를 합니다. 왜? 산신령님이 이 별탑을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 별탑을 누가 부셔버렸어? 꼭 다시 만들고 말 테다 하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아주 각오를 다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별탑 밑에 몸을 뜻하는 고기 육자에서 변한 육달을 이것은 어떤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입술을 강조했습니다. 깨무는 입술. 그래서 별탑 밑에서 장영실이가 입술을 깨물므로 입술 순자를 만들었습니다. 순음 이렇게 하면요. 입술에서 나는 뭐 비읍이라든지 피읍 이런 발음이 바로 순음입니다. 순망치한 이렇게 하면 그죠? 입술이 망가지면 이가 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 앞단계의 뭔가가 무너지면 자기가 위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장영실이는 그죠? 부서진 이 별탑을 바라보면서 손을 부르르 떨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다의 뜻도 있고요. 이것 또한 떨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 이렇게 하면요. 어떤 움직이는 추가 움직이는 그 거리가 진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수해 볼까요? 간단하게. 장영실이가 만든 것이 뭐였어요? 별탑이었죠. 그죠? 별진 생신신자. 그 다음 그 때가 새벽이었죠. 날일자 붙여서 새벽 신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비우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겠죠. 땅은 진동하겠죠. 그래서 진동할 진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부서진 별탑을 보고 입술을 깨물겠죠. 그래서 장영실의 입술을 강조해서 입술 순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서진 별탑 앞에서 손을 부르르 떨면서 각오하겠죠. 그래서 움직이다 떨다 라는 진짜를 만든 것입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장영실이는 산신령님이 아무리 별탑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려도 계속 만드니까 산신령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죠. 왜? 저러다가 내 나무, 내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남지 않겠네 이 지독한 놈 하면서 물러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웅장한 별탑을 다시 완성하니 누가 왔습니까? 여자가 빌고 있겠죠. 옛날에는 그죠? 어떤 만든 구조물이 굉장히 크다, 웅장하다 이렇게 하면 그게 신이 있다 해서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임신한 여자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아이벨 여자가 찾아왔으므로 아이벨 신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이벨 신, 임신이라는 글자 중에 쓰겠죠. 그 다음에 농부는 그죠? 조금 전에 배운 구벌곡자 아주 많은 곡식을 이렇게 가져와서
별탑 위에 올려놓고 빌겠죠. 뭘 해달라? 농사 잘 되게 해달라. 그죠? 농사농. 그 별탑 위에 올려놓고 농사를 잘 되게 해 빌드라 이렇게. 일사자도 금방 조금 전에 배웠죠. 그죠? 농사.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별탑을 만든 앞에서 여자가 어떤 임신한 여자가 와서 빌드라. 또 이 웅장하게 서 있는 별탑 위에 곡식을 이렇게 쌓아두고 농사가 잘 되도록 빌드라 이런 식으로. 기준이 뭐다? 별진 생신신. 이 별탑만 알고 있으면 날일자 붙으면 새벽신 뭐 손수자 붙으면 떨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연상해 보세요. 이것도 기억법의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어떤 나무꾼이 그죠?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 아래에서 사람이 쉬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겠죠? 나무 아래에서 그죠? 나무꾼이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휴 하면서 어휴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휴자가 되었답니다. 나무 아래에서 누가? 나무꾼이 쉬고 있더라. 그래 쉬면서 깜빡 잠이 든 것이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이 거대한 나무가, 아주 거대한 나무가 나무꾼 두 사람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겨드랑이라는 것은 나무 가지가, 나무니까 나무 가지죠. 그죠? 아주 괴물처럼 생긴 이 거대한 나무가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서 자기한테 가까이 오더라 이거죠. 이 나무가 하는 말이, 네 이놈 너도 똑같은 나무꾼이지. 앞으로 이 산에 다시 왕래할 거냐 이놈. 이렇게 왕래 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자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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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지마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오다의 뜻입니다. 나무가 그죠? 나무가 사람 두 사람을 끼고 오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다른 문헌에서는 뭐 보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보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그래서 오다의 뜻도 되었다는데 그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죠. 그죠? 나무가 사람 두 사람을 끼고 오더라 이렇게 하면 어차피 또 올 내자도 되니까 이것도 기억하기 쉽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뱀이 그죠? 땅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뱀 아닙니다. 땅이라 생각하세요. 뱀이 올라옵니다. 고개를 내밀면서 올라옵니다. 어조사 야자. 어조사라는 것은 그 문장 뒤에 붙는 그런 뭐 어떤 조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뭐 어조사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땅 속에서 올라오는 뱀 또는 뭐 땅 위로 고개를 내미는 뭐 두꺼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야자가 되었느냐? 이 뱀이 나오면서 야 신난다 또는 뭐 야호 또는 야 하면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어조사 야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땅 위로 올라오는 그 뱀 옆에 뭐가 있습니까? 흑토자 있죠. 그죠? 새싹이 조금 나있는 그 흑토자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뱀이 하는 말이 그죠? 이 뱀이 하는 말이 뭐라 하겠습니까? 토지한테 토지야 고맙다 이렇게 땅아 고맙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땅에 고마움을 느끼니까 흑토자를 합쳐서 땅지자가 되었겠죠.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지나가던 사람이 뱀을 보고 하는 말, 야 참 정말 나하고 다르게 생겼구나. 정말 희한하게 생겼구나. 그럼 뱀도 인간한테 말하겠죠. 사람한테 정말 나하고 정말 다르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인이구나. 타인 다른 사람. 여기서는 뭐 타사라 해서 다른 뱀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타사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를 타자는 뱀 앞에 사람이다. 서로서로 뭐하다? 너무너무 다르게 본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다를 타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그림만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글자로 쓰이지 않으니까요. 사갓입니다. 사갓. 사갓. 중이 또는 뭐 어떤 나그네가 쓰는 사갓이겠죠. 그죠?
비도 막을 수 있고요. 햇빛도 막을 수 있고요. 자기 얼굴도 가릴 수 있는 것이 삿갓입니다. 삿갓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이것은 그 벼슬 할 때 쓰는 사모입니다. 사모. 상가마마 하면서 신하들이 쓰고 있는 그 사모 있죠? 사모의 날개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도 있는데 이것은 벼슬을 잘 사용한 모습, 이것은 벼슬을 사용하지 못한 탐관오리의 벼슬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헌에서는 이게 뭐 무릎이다 또는 뭐 무릎을 편 곳,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하는데 무릎보다는 이런 벼슬을 할 때 사용하는 모자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글자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암행의사 박문수가요. 그죠? 장원 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의사 마패를 들고 곧 고향으로 또는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탐관 오리를 그 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박문수가 상감마마 대감마님 앞에서 갓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사모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벌려가지고 목숨 바쳐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해석합니다. 갓이 있고요. 이렇게 삿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모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모 위에 갓을 또 덮어 썼을까요? 자기의 벼슬을 숨기는 그런 암행의사 역할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목숨 바쳐 다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숨 명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입이 없어지면 이제는 명령하는 역할이 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네 이놈 개 섞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갓을 갓 밑에 사모만 있으면 명령하다 이렇게 구령하는 것, 구령도 하나의 명령이겠죠. 그래서 명령할 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